날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소중한 날이고 기억해야 될 날이고 그런 날 바로 다음 날인데 어제 저희들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바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이 위헌이다. 명백한 위헌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조인들과 함께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을 접수를 시켰습니다. 오늘은 여기 제주도까지 내려와서 결과 보고입니다. 결과 보고 이러한 일을 대한민국 법조인들과 대한민국에 있는 건강한 시민사회단체인들이 함께 어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법정에다가 제주도 4.3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그런 소장을 제기했다. 이런 결과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결과 보고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는 제주시청에 저 바로 옆에도 있습니다. 저 AT센터 제주별관 시청별관 쪽 태극기 보고 간략한 국민회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교에 대하여 경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1절 그래도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한 산천리 화려항상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예, 다음은 순국선열과 후국명령 그리고 이 제주도에서 무장공비들 빨지산 공산당들과 싸우다가 순국하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도 묵념. 바로 오늘 저희들의 행동은 정의로운 행동이고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가 파괴되고 있고 대한민국 국가가 지금 분열에 휩싸이면서 대한민국 국가가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몇 안 되는 시민들이지만은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제주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시작하기 전에 귀중한 한 분을 먼저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년 11연대장으로 부임하셔서 50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유엔의 명령, 미 군정의 명령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부임해 오셨다가 바지산 문상길 중에 의해서 암살당한 박진경 대령의 손주입니다. 손주. 우리 박홍균 손주님 그냥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홍균 손주 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사가 왜곡되고 역사가 뒤집어질 때 침묵하고 있으면은 침묵하는 자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뒤집을 때 침묵하고 있는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역사를 뒤집는 자들이 바로 공산당들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은 바로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렇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연사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원광대 이주천 교수님부터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저는 31년 동안에 원광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지금은 은퇴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활동 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48년 4.3 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 과정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번 4.3 특별법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황당무계한 반헌법적인 불법적인 법인가 이런 것을 제주도민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1948년 4.3은 50선거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제주도당 남로당원들이 주동했던 폭동과 반란 사태였습니다. 그날 그 한라산 중턱을 무시해가지고 보화를 띄우고 12개의 경찰 지서를 습격했고, 경찰 단원들을 선전포고 없이 이렇게 무차별 타살 학살하면서 불을 지르고 이렇게 반란이 일어났던 것이 제주 4.3 반란 폭동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에 1957년 동안에 6.25 전쟁 동안까지도 해결 못되고 57년에 간신히 진압을 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50 총선거를 반대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을 못하게 깡패, 폭동을 반란을 일으킨 반역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 총선거에서 입법부가 구성되어야, 재헌국회가 구성되어야 행정부, 이승만 정부가 탄생되는 것인데, 이것을 못하게 어떤 통일정부를 구상한 것은 북조선, 김일성이 주도한 북조선 인민민주주의에 의해서 남북한의 공산주의식 통일정부를 원했기 때문에 제주도당에 있었던 남로당원들, 거기에 프락치였던 문성길 중위가 밑에 부하를 시켜서 소위 연대장 박준경 중령 대령을 밤에 야밤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총알로 차고 있는 사람을 타살, 암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주 KBS 방송이 죽은 박준경을 완전히 잘못됐다고 하고 강경 진압으로 해서 무고한 장민을 죽였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이 암살범이었던 이 문상길 중위를 마치 이또 신호부비를 암살했던 안중근 의사로 미화를 하면서 고향이 안동이니 어쩌고 저쩌니 문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주도민들을 왜곡시킨 이러한 방송을 했는데, 더 가라는 것은 이것을 제작한 PD입니까? 창을 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주도민들은 돈잔치를 해가지고 상당히 축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상금도 돈도 제대로 알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남로원 프락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조선국방경비대에는 20 내지 30%가 각 대대 연대에 이 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프락치들이 즐비했기 때문에 건국을 방해하는 세력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반역 폭동 세력에 대해서 이번에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한 사람당 1억 3천 4천을 보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억울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위원회를 통해서 각자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주령자들이, 남로당원들이 거기에 속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다, 상생이다, 화해다 하면서 거기에 주령자들이 많이 섞어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다시 무죄로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자다, 여기에 가해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4.3이 폭동이 일어난 사람이 주동자가 누군데 이 주동자를 섞어서 빼내고 이 피해자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보상해 주면 되는데 군법 재판, 군 계엄령 이 전체가 불법적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역사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올해도 이번에 4월 3일 날
문재인은 여기에 4.3 추념사 와가지고 국가폭력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강경 진압을 했죠. 경찰관을 승격을 해가지고 경찰관들을 일방적으로 타살하고 죽인 그 세력들 반란을 일으켜가서 건국을 방해했는데, 이 세력들에 대해서 강경 진압을 안 하고 제주도가 빨갛게 해방으로 뛰어들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4.3 사태가 국가폭력으로 해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남조선 북한의 총독노릇을 하는 것인지 진정하게 대한민국 건국 정신에 위배되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특히 이 4.3 사태에 왜곡된 것은 김인열 총장과 박준경 대령관의 김달산과의 협상에 있어서 왜 협상을 했으면 피를 흘리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강경 진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김인열 씨가 이렇게 김달산과 타협을 해서 그 타협이 형사될 수 있는 분위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인열 씨대로 하면 이 제주도는 이 해방으로 되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제주도는 자유를 상상, 말하자면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면서 대한민국을 분리하는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링컨이 남부가 우리는 독립하겠다 해서 떨어져 나갔을 때 링컨은 군대를 보내서 이 남부연합을 군대로 응징 진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통일된 미 합중국이 있었던 것은 링컨의 위대한 강경 진압 군대를 풀어서 전쟁을 통해서라도 하나의 미 합중국을 만들기 위한 권위찬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미 군정은 대한민국을 건국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불가피하게 이러한 진압을 통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피는 흘려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나씩 젊은 사람을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동자들, 반란자들 뭉뚱그려가지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라고 묶어서 이렇게 1억 3, 4천 준다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납세자를 유린하는 것이고 헌법 정신을 파괴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 중심에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그 말썽꾸러기 인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7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이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과 그 공산주의 세력의 사주를 받은 남로당과의 투쟁이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제주도민 여러분께서는 부디 우리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생을 역사 연구를 해오셨던 전 원광대 이주천 교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예, 아까 저희들이 공항에서 이게 도착하면서 4.3 사건, 이덕구, 김달삼 관련해서 쭉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1948년 4월 3일 날 자신들의 힘을 믿고 공산당의 지령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 끝자락 제주도에서 이런 폭동과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하게 공산화가 되었다. 언제? 1950년 6월 25일 날 완벽하게 제주도 끝자락부터 공산화 되었을 것이다. 그 이후 왜 그랬는가? 바로 대한민국 국군 안에 이 말지상 공산당이 무려 10% 이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에서 일으킨 이 무장폭동 반란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처음으로 대한민국 이 국군 안에 얼마나 많은 간첩 무장 공산당이 있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1948년 12월 1일 날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바로
군대 안에 있는 이런 문상길 같은 놈, 이런 놈들을 하나하나 걷어냈는데 무려 그 당시 병력 10만 병력 중에 무려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만약에 그 10,000명이 넘는 군대를 그 공산군을 숙청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제주도는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보상을 달라, 우리가 저항했다, 이런 소리 아무도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꼴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14가구 구국 목회자연합 대표 우리 윤치환 목사님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이 대법원을 통해서 이 제주 4.3 사건이 이 남로당의 폭동이요, 반란이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는데, 이 문재인을 통해서 지금 이 4.3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주 4.3 폭동이 진정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어져서 완전히 이 영원한 처벌과 심판을 받아야 할 이 사람들이 지금 보상을 받게 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플 일입니다. 이 노무현 때 이런 제주 4.3 사건에 그런 정확한 판결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 문때 때 이 말더듬이 태생적인 바보, 삶은 소대가리도 웃지 않는 이런 이 욕을 받으면서도 저 북한 김정은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이 신현복을 존경하는 이 빨갱이 이 문재인, 이 윤희상을 헌화를 부리고 꽃을 보내고 이 우리나라의 원흉인 이 유괴의 원흉인 이 김원봉을 훈장을 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빨갱이 사고로 가득 찬 이 문때 때 이 문재인을 통해서 지금 이 진실된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왜곡된 이 제주 4.3 이런 폭동이 이 남로당의 이런 반란이 도리어 이들을 마치 옳은 것이냐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4.3 특별법이 올해 2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걸 보고 가슴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4.3의 흔적을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우리 대전 때 사역했던 이도정 목사님의 그 순경력, 우리 목사님으로서 그 많은 성도들을 돌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신방을 가시는 중에 이 반란군에게 붙들렸습니다. 이 반란군들이 목사님께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 제주 4.3 이 남로당에 이 반란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 요청을 받고도 우리 이도정 목사님은 죽을 줄 알면서도 거절했습니다. 목사가 어찌 이런 공산당을 축복할 수 있고 이 공산당으로 그 지령을 받고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이 4.3 사건을 일으킨 그들의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그 자리에 죽을 줄 알면서도 도리어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예수 믿고 축복하려. 그리고 그 성경과 차고했던 회중시계를 주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셨지만 이 반란군들은 이도정 목사님을 생매장시켰습니다. 그분의 순교의 그 묘지에 가면서 정말 위대한 우리 목사님이시구나. 손양원 목사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이곳에 누워 계시고 이곳에 피를 뿌리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전반적으로 제주도 교회의 상황들을 들으면서 가슴 아팠던 것이 뭐냐, 이 제주도에 있는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제주 4.3 사건을 왜곡된 것을 진실로 알고 있다는 거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외치지 않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신명을 내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주도에 있는 목사들, 이 성도들을 저는 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기뻐하겠습니까? 이 이도정 목사님처럼 그런 일상과 숨겨진 자세로 이 거짓을 막아내는 그런 외침이 필요한데
왜 침묵을 지킵니까? 1억 3천이라는 보상이 그렇게 판이 납니까? 이거는 나라를 망하는 짓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자유를 치우고 공산화시키는 그런 어둠의 세력 앞에 어찌 우리 믿는 자들이 굴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4.3 사건을 보니까 얼마나 이 잔인했는지, 여러분 공산주의 살인의 영, 마약에 붙어있는 살인의 영에 지배를 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새벽 그 언덕에서 봉화를 시작으로 많은 양민들을 학살할 때 너무나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한 경찰관을 새창살로 입에서 항문까지 쑤셔넣어갖고 죽였습니다. 여성들은 강간했습니다. 우군들의 우파들의 우위 가족들의 눈을 뽑았습니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공산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과장들 흔적들을 보니까 이런 잔인한 흔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진실인데 어찌 이 공산당의 앞잡이 노릇했던 그들을 보상할 수 있고 그들을 우리가 올바른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 진실의 역사를 알고 외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어찌 공산화될 줄 알았겠습니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침묵하면 우리나라도 이 베트남처럼 공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산의 잔인한 공을 통해서 우리 2천만 이상이 잔인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4.3 사건의 왜곡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우리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왜곡된 역사 앞에 침묵하지 마시고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다시 마치 블레셋 이 골리앗 앞에서도 물맷돌을 던져서 승리를 안겨준 것처럼 우리의 이런 용기 있는 물맷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바른 역사가 뛰어들 것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있습니다. 이 위기를 구할 수 있는 바로 중심점이 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관찰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여서 이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있어서 우리 제주도에 있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사가고 목회자연합 대표 우리 윤참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1948년 4월 3일 날 원인을 일으켰던 자들은 공산당들입니다. 공산당들이 우리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장차 탄생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격을 한 인명을 살살하면서 방어하면서 그리고 장차 세워질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 원인은 다 사라졌습니다. 노무현도 인정했던 그 원인을 이 문재인 이 정부 들어서서 모든 걸 뒤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재인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어서 전민정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전민정 대표님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2001년 헌법재판소는 제주 4.3 사건이 남노당, 공산당의 공산 반란 사건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법을 개정하고 대통령은 공포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서울에서 서울헌법재판소에 제주 4.3 사건 특별법이 위헌임을 밝히기 위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4.3 사건 특별법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헌재는 4.3 특별법을 위헌 결정을 내려줌으로써 국가 질서를 바르게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국회가 지난 2월 의결한 제주 4.3 특별법은
대한민국 근본을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규정들로 가득 찬 유사 이래 최대의 악법이었다. 3월 23일 확정되고 6월 24일 시행되는 4.3 특별법 중에서 특별 재심과 일괄 재심 규정은 군법회의에서 공산 폭동과 반란에 가담하여 재헌헌법에 근거한 국방경비법 등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4.3 수용인에게 무죄와 형사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이 헌법에 중대하게 위배된다. 첫째, 공산 폭동과 반란에 가담하였던 수용자들을 정당화하는 것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계속성을 부정하여 국민 주권을 위반한다. 둘째,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천원일치의 의견으로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50 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을 지지하는 공산부정 세력이 주도한 반란 사건임을 분명히 하였다. 반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은 모두 우리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던 자들이므로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국회는 헌재의 결정 내용을 특별법 개정 시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위헌성을 가중하는 개정을 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농단하였다. 셋째,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한 반역자들을 초법적으로 치하하고 위로한다는 것은 정의관념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특별 재심은 일반 국민에게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4.3 수용인들에게만 특별히 재심을 허용하여 보상금까지 주겠다는 취지로서 이러한 특권과 특혜 부여는 명백한 위헌이다. 맞습니다. 넷째, 4.3 특별법은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을 구조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위헌적인 규정들을 상당수 신설하여 국민 주권,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여러 가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별법 통과에 찬성한 국회의원과 이를 공포한 대통령은 국익우선 의무와 헌법소 책무를 모두 저버린 위헌 위법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치 수호와 주권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제주 4.3 특별법 효력 정지 및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5월 11일 참여단체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14가고 구국목회자연합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 제주 4.3 사건 역사 바로 세우기 대책위원회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념과 확신, 힘있게 우리 전민정 대표께서 성명서 낭독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기자회견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제주도 지사가 원희룡입니다. 원희룡. 당적을 떠나서도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의 제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희룡 지사를 보면은 지금은 당적은 국민의힘 당적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저는 저하고 또 이런 자가 대통령, 이런 자가 지도자, 이런 자가 도지사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역사가 뒤집어지고 나라가 거꾸로 가면 제주도도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히 눈을 뜨고도 사건의 뻔히 팩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자, 이자 같은 나쁜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이제 제주지사를 마치면서 더 이상 정치 일선에서 지도자 역할을 못하게 국민이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 특별법을 만든 국회, 민주당은 그렇다 할지라도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왜 한심한가? 이런 자들이 배지를 달고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보수정당, 이거 보수정당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102명 되는데 이 102명 되는 국회의원들 중에 무려 5명 빼고 나머지 전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제주도 특별법에 동조한 인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웅 위원을 비롯한 5명 의원들은 이 특별법은 잘못되었다고 명확한 반대를 했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기권을 했든지 아니면 당일날 표결하는데 참석도 안 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이런 인간들에게 우리가 역사를 맡기고 정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과연 정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회의적입니다.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역사 앞에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제주도 도민 여러분,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여러분 개인들에게 돈이 한 1억 이상 되는 돈들이 지불될 수도 있습니다. 돈은 유익하게 사용될 때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팔고 영혼을 팔고 그 돈 받아갖고 뭐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제주도 역사가 뒤집어지고 대한민국 역사가 뒤집어질 때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자유와 정의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1948년 바로 4.3 사건이 일어나기 전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일본 땅에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2개가 떨어져서 히로시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무려 14만 명의 시민들이 원자폭탄 하나 때문에 싹 다 죽어버려요. 순식간에. 도시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어요. 나가사키는 7만여 명의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전쟁을 일으켰다는 전범국가, 미국을 공격하고 전 세계를 공격했다는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 때문에 원자폭탄 2발 때문에 무려 본토에 있는 무고했던 시민들 20만 넘는 시민들이 그냥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월이 이렇게 흘러도 아무도 미국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배상 요구 안 합니다. 그냥 국가의 책임으로 국민과 함께 그 아픔을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볼 때 제주도 4.3 사건도 제주도 시민들이 정말로 성숙하고 하다면은 그때 죽어갔던 박진경 대령은 왜 죽어갔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그런 암살이 없었고 그런 무도한 도발이 없었더라면은 제주도에서 이런 잔인한 일들, 이런 아픈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아픈 역사를 우리가 함께 안고 해결도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는 아직까지 비극이 이어지고 있고 이념투쟁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박진경 대령은 제주도 4.3의 희생자가 아닙니까? 희생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분은 희생자가 아니고 김달삼이, 이덕구, 이 공산주의자들은 희생자로 뿌듯하게 제주도 4.3공원에 안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역사고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않는 역사는 반드시 다시 번복되고 다시 정의가 정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도민 여러분, 제가 말을 오래 해봤자 뭐 소용도 없는 것이지만은 제발 다 묻어서 그냥 가지 마시고 깨어나십시오. 당원 한 사람이라도 깨어나서 이 역사가 잘못되었고 지금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정치꾼들, 인형꾼들이 만들고 있는 잘못된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윤치환 목사님이 제주도에 침묵하고 있는 목사님들이여 일어나라. 예, 목사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거짓말하는 종들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땅에 있는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목사들이 있습니까? 올바른 정의를 위해서 목사님들만이라도 먼저 일어서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올바름을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이 제주도 땅에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게 현수막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지금 피켓을 들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이런 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우리 세상이 되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짓의 역사는 반드시 새롭게 정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도민 여러분, 돈 몇 푼의 영혼을 파는 그런 제주도 도민이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는 수시로 이 역사가 새롭게 정립되고 올바르게 정립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고 우리가 못 오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와서라도 이 역사는 반드시 새롭게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도 흐린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 전달하러 가죠. 성명서 전달하러 우리 전민정 대표께서 전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시청에서 제주지방법원까지 거리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저기 피켓을 다 하나씩 챙겨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거리 간격을 좀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사람과 한 1m 이상 간격을 두시고 저희가 인도를 통해서 이쪽 길로 쭉 올라가면 제주지방법원 앞까지 저희가 거리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켓 좀 나눠주세요. 자, 현수막 접지 마시고 두 사람이 이렇게 길로 밖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로로 말고 세로로 들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이크 정리해 주세요. 마이크 정리. 예.